예, 남양주 얼구 김한정입니다. 총리님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오늘 먹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오찬이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국민들 중에 좀 공분의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집권당 새 대표를 환영하는 만찬에서 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초호화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평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할 음식들일 겁니다, 아마. 문제는 이 메뉴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청와대가 또 정부가 우리 서민들의 생활, 국민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오찬이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광복군 출신 원로들을 모신 오찬인 걸로 들었는데요. 평범한 중국식 오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우리 독립유공자들한테 성대한 오찬을 베풀어 주시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려운 시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우리 국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기억합니다. 금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장롱에 있는 금가락지 빼가지고 와서 달러빚 갚자. 우리 그런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도, 그런 기억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추경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우리 이 예산은 결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 세금 낸 것으로 우리 예산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콩 한 조각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님이 베푸는 청와대 이 오찬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양이. 지금 오늘 보도 보니까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국민이 한 3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으로서 청와대 오찬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가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닌가, 국민들을 너무 정서나 이런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 가지고 왜 문제를 삼냐는 식의 그런 일방통행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을 위한 오찬 정말 좋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폭탄이 겁이 나서 에어컨을 제대로 못 트는 우리 서민들, 자식들한테 좀 시원한 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이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주머니 사정 또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총리님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대통령께 이런 국민들의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공식 연회, 공무로서 집행되는 그런 오만찬 행사 외에는 대통령이 사비로 한다는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그 예산 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정부에서는 국회가 정해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이런 지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예산 문제 때문에 의회와 대립을 하고 있을 때 그 상대당인 공화당의 하원 의장을
불러내가지고 워싱턴 인근 호텔에서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문화, 좀 이런 변화, 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인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트레이너를 개인 그 체력 단련 트레이너를 고용을 해가지고 청와대 행정관 직급을 주고 1억 원이 넘는 개인 헬스 장비를 청와대에서 구입했는데 그 용도조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청와대 예산도 물론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청와대가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국민 정서 그리고 예산의 취지와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집행을 좀 규제할 수 있는,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개인의 소모성 경비는 본인이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출하도록 하는. 또 고위공직자들도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이런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 대한 보다 좀 엄격한 관리와 규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국무회의나 정부회의에서 제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청와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과소비가 되지 않도록 또 불효불급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직사회가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과사가 분명하게 구별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요새 주부들 사이에 인사가 누구 엄마 전기세 얼마 나왔어요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더 짜증나는 것이 우리가 OECD 국가가 됐다는데 이 에어컨 하나 제대로 못 틀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누진세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시고 합리적 개선을 지시하셨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누진세의 관련해서는 꼭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일 날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한테 선물 주듯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하루 전까지만 해도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일관된 목소리로 누진세 개편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6시간 후닥닥 마치 시혜적 조치처럼 이런 국가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걸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부자 감세 때문에 누진세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정부가 가지고 왔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누진제는 저소득층에만 도리어 소비 절약을 강요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변질됐다. 그래서 저소득층 비용 경감을 위한 그런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한시적 조치지만 앞으로 이 불합리한 이 누진세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누진세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력 소비 패턴의 변화, 또 전력 생산의 원가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전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조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올해 그럼 전체 예산이 40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한일 간 외교 위안부 타협을 하면서 10억 엔을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일본 측이 우리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서 거출하기로 한 10억 엔, 이 성격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10억 엔 얘기는 일본이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아베 총리가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그 10억 엔을 거출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존엄을 지키고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이런 돈으로 일본 정부가 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에 따른 이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는 정부 관계자라기보다도 그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그 말씀하셨던데 사실상의 배상금이다. 그건 우리 해석입니다. 12.28 합의 정신은 사죄와 반성인데 그 이후에 일본 고위 관료, 총리를 포함한 외교장관 그리고 정부 강요들의 이야기들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죄 반성과 상관없이 던지는 10억 엔, 우리 국가의 자존심과 민족적 자긍심에 저는 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400조 예산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일본한테 이렇게 10억 엔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자세로 구걸하듯이 받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거 저자세라든지 굴복이라든지 이런 그 말씀은 지금 이 합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고 10억 엔 때문이 아니라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총리가 사죄하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이행 조치로서 그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명백하게 우리 정부가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일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때마다 명백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 합의가 합의의 진위에 맞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 단양 출신의 존경하는 권석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